안녕하세요. 남성들을 위한 건강 채널 매일건강의 물리치료사 정무진입니다. 해가 지남에 따라서 전립선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전립선암의 치료들을 받고 계시죠. 하지만 이러한 치료들을 받아서 모두가 만족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립선암 치료 후에 남성들이 후회하는 이유와 그렇지 않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체계적 고찰 문헌에 따르면 17,883명의 환자들 중에 20%가 전립선암 치료 결정에 대해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능동적 감시의 경우에는 13%, 국소 치료는 16%, 방사선 치료는 19%, 전립선 절제술은 18%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료 결정의 후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은 3가지 정도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수준입니다. 10개의 연구에서 교육 수준과 후회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는데, 이용된 방법이 다양하여 결과를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2건의 연구에서는 근거의 확실성이 낮기는 하나 교육 수준이 낮은 환자는 후회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부작용입니다. 7건의 연구에서 성기능이 악화된 환자에게서 조금 더 유의미한 치료 결정에 대한 후회를 보고했다고 하고 있으며, 4건의 연구에서는 요실금과 후회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4건의 연구에서 요로 증상이 더 나쁠수록 후회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장에 대한 기능의 악화의 경우에는 근거의 확실성이 낮기는 하지만 3건의 연구가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치료의 의사결정 과정과 치료에 대한 인식입니다. 4건의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후회를 줄일 수 있다 보고하고 있고, 다른 연구들에서는 전립선암과 관련되어서 지식이 향상된 환자들에게서 후회가 줄어든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전립선 절제술과 관련하여 후회를 조사하였는데요. 여기서는 우울증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치료의 결정에 대해 후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저위험군의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치료 결정에 대한 후회와 크게 연관이 없으나 중등도 혹은 고위험군의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치료 결정에 대한 후회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도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치료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은 그룹의 경우에는 후회를 하는 그룹에 비해서 이러한 치료와 의사결정 과정을 의료진과 좀 더 자주 공유를 했고, 수동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더 적었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연구를 종합해보면 다양한 요인들이 전립선암 치료 후에 후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나,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해당 치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의사결정 과정이 함께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어떤 치료의 형태냐에 따라서는 결정적인 후회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술을 받은 사람은 더 후회를 하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은 사람은 더 후회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립선암과 관련된 모든 치료는 각각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고, 부작용으로 후회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떠한 특정 부작용의 자체로 인한 것보다는 부작용의 존재와 사전에 이러한 해당 부작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암 치료 전에 부작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설명을 듣기는 하지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얼마나 관리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부작용이 회복률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하죠. 그렇기에 사전에 전립선암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전립선암은 무엇이며 전립선암의 치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각 치료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치료 후에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들을 관리하기 위한 중재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관리를 해야 되는지, 회복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러한 중재 방법들로 개선이 되지 않았을 때는 마지막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등 이러한 내용들을 환자 교육을 통해서 환자들이 잘 이해하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잘 전달을 해야 하고, 환자 또한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치료를 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공유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들이 외국에서조차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더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죠. 수동적인 의사결정 과정
혹은 의료진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은 환자의 후회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 이러한 후회는 환자의 삶의 질이나 심리적인 안정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렇기에 의료진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환자와 함께 진행되는 효과적인 공유된 의사결정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환자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치료를 결정하거나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후회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제가 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지식을 전달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겠죠. 오늘은 전립선암 치료 후에 남성들이 후회하는 이유와 그렇지 않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무척 진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물리치료사 정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